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대입 상담 프로그램 및 감자바를 활용한 정시 상담 안내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할 강원 사대부서고등학교 교사 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정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좀 생소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권 학생들의 진학이나 대입은 주로 이제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정시까지 갔을 때, 또는 정시를 바라보고 학생이 입시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생소함이 좀 큰 어려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생소함과 연결이 돼서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보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의 신뢰도가 맞는지부터 좀 고민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수시보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대학별로, 학과별로 전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학생을 이 대학에, 이 전형에 적용을 시켰을 때 이 성적이 맞는가, 맞다면 사례자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들을 저희가 이제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입상담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 진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자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방법을 제가 화면을 필요 부분, 기초 부분과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위주로, 뭐 물론 세부적인 부분도 나중에는 좀 터치를 해줘야 되지만 오늘 시간은 그것보다는 이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대학별로 사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와 강원권에 있는 대학교의 사례를 갖고 와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러한 학생을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변환 표준 점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을 보면 이제 그 100분위, 과목별로 100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표준 점수를 산출을 하는데, 또 그것을 한 차례 변환을 시키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도권 대학교, 서울권 대학교에서 탐구 과목에 대한 보정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사 과목이 실제 표준 점수가 60점이 나왔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는 이 60점에 해당하는 100분위의 학생을 62점 또는 59점으로 변환해서 적용할 거다라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 주된 내용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의 내용은 이 이해가 돼야 이제 2번, 3번으로 단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1번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먼저 저희가 이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일선학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은 사례자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정시 상담에 대한 탭, 그 목차를 보면 일단은 순서를 적용시키면 우리 반 학생의 성적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나 수능 성적의 값을 이 프로그램에 업데이트를 하고 그 성적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교에 대한 지역, 대학, 전형 등 선택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이루어지면 그 이하 활용 정보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모집 요강, 그 다음에 관심대학, 상담 내용, 그 다음에 반영 정보 및 비율, 수능 반영 방법, 이렇게 나눠져서 탭이 제시가 되고, 여기서 저희가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모집 요강과 그 다음에 반영 영역 정보 및 비율,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이고,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을 상담을 했을 때 이제 관심대학이나 상담 내용으로서 학생들의 누가 기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결정된 학교면은 관심대학 탭에서 지원하기 및 그 다음에 바로 가기를 누르면 그 학과와 관련된 데이터를 바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 화면을 제가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화면을 캡처를 해 왔는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옆에 본인 다른 컴퓨터에 실제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틀어 놓으시고 같이 화면과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 정시 상담 탭을 보시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수시 상담 탭과 동일한 요소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유형, 지역, 계열 등등이 나와 있고 요 부분 제가 지금 밑줄로 가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해당 모의고사 또는 수능이 매칭이 되겠고 실제 이제 정시와 관련해서는 학생 수능 성적이 선택이 돼야겠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값들이 요 밑에 제시가 된다. 검색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서 한 번 더 보시면 먼저 이전에 여기 밑에, 요 밑에 위주로 좀 살펴볼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검색에서 사례가 제시되는 칸이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볼 것이고, 대학교 매칭해서. 그래서 그 밑에 요 칸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모집 요강을 살펴보자면, 모집 요강을 보시면 제가 이제 강원대학교로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를 이미 위에다가 검색을 해서 이제 엔터를 누르시면 그거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그 밑에 모집 요강을 누르면 전형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형 방법은 이 방법에 맞춰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다. 그래서 선발 비율을 100으로 뒀을 때 이거는 단계 선발이 아니라 일괄 선발이므로 선발 비율이 100이 되는 거고요. 즉 10명을 뽑으면 10명을 해당하는 것만 뽑고 나머지는 이제 후보 순위를 주겠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서류는 반영되지 않고 학생부는 반영되지 않고 수능만 반영되는데 수능 100%로 반영이 된다. 여기까지는 아마 쉽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제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이 점수입니다. 점수. 학생들을 강원대학교에 입혔을 때 조금 뒤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 탐구와 관련해서 각각 비율이 다르고 그 비율을 환산했을 때 최고점이 500점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500점 만점에서 약 예를 들어서 380점인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420점인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재작년의 사례자와 점수 비교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최고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집 요강에서 두 번째 최저 기준을 보면 요것은 이제 적용되어 있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학교의 예시로 서울교육대학교의 예시를 갖고 왔는데, 서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수탐이 퍼센테이지로 1대 1대1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영어와 한국사는 최저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국어, 수학, 탐구가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이 최저 기준을 수시와 똑같습니다. 최저 기준을 넘기지 못한다면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 서울교대는 등급으로 제한을 뒀지만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천차만별이긴 한데 가상의 환산 점수로 영어가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학교별로 1등급일 때 몇 점, 2등급일 때 몇 점으로 표준 점수 또는 100분위 점수로 가상 환산을 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최저 기준으로 설정을 했지만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가산점 또는 감점, 가감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탭 같은 경우는 실기 탭인데요. 이것은 이제 실기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저는 예시로 강원대학교 무용학과 현대무용전공의 자료를 갖고 왔고, 그러면 유형 및 과제를 보면 이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실기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출제 형식은 아랫부분에 제시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정시에서 이 부분이 활용되는 파트는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일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이 부분은 대기업 이 프로그램이 학교의 모집 요강 데이터를 따와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류가 발생할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 불안하시면 모집 요강을 다시 찾아가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심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모집 요강 옆에 있는 관심대학은 이제 A 학생과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으면 이제 정시 지원을 하기 전에 후보 순위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것을 관심대학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바로바로 다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교육대학으로 관심대학을 설정을 했었고, 그럼 여기 내용을 보시면 대략적인 서울교육대학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학생이 저 여기 희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면 삭제하기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저 선생님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이 오면 바로 가기를 누르신다면 이제 다양한 사례자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저는 그러면 서울교육대학을 쓰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하면 여기 지원하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지원하기가 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정시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시 상담 탭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게 학생 선택이 나오고, A 학생을 선택했다, 그다음에 성적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생 상담을 누르시면 여태까지 이 학생과 진행했던 누가 기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담 내용 같은 경우는 서울교육대학교 정시상담 뭐 쭉쭉쭉 어떻게 이제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저장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상담 목록들이 누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다뤄야 되고 학생들의 많은 정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누가 기록을 활용하신다면 상담이 끊겼을 때, 다음에 부르셨을 때 여기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구나,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연결점을 제시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시는 이제 가나다군을 지원을 하게 되고 수시는 6회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시도 정시지만 주로 수시 때 좀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지만 정시에서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여기 상담, 아까 입력했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아래 탭으로 가시면 상담 내용을 누르면 이렇게 쭉 누가 기록이 나오고 수정도 가능하며, 이제 이 대학을 쓰지 않겠다 하면 삭제를 한다든지,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수정으로는 힘들다 하면 삭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영 영역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서 이 과목들, 이 학생이 응시한 과목이거든요. 이게 영어, 생윤, 사문, 언매, 확통을 응시한 학생인데 반영이 다 클릭이 돼 있으면 이 안에서 비율별로 조합하여 반영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이 학과에서 영어를 아예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게 체크가 풀려 있는 자동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내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그냥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다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여기서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옆에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대략적인 반영 비율이 나오는데, 서울교육대 같은 경우는 아까 최저 기준으로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이기 때문에 반영 비율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국수탐이 반영이 되는데 퍼센테이지가 제시되고 1대 1대1로 반영이 되고, 탐구에 있어서는 이제 사탐과 과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수학에 있어서는 미적, 확통, 기하, 국어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정문이 모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모집 요강이나 비고란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미적 기하를 응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한 표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자연계 학과에서는 과탐을 반영했을 때 뭐 3%에서 5% 가산점을 준다, 이런 내용들, 변화된 내용들이 제시가 안 될 수 있으니 이제 직접 모집 요강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학생들의 점수를 계산할 때 가산점 반영을 해 주시면 된다, 이런 부분이고,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로 서울교육대학교를 검색하고 진입을 했을 때 3년치의 데이터, 대략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최초 정시 발표 인원, 그 다음에 2월 된 인원, 최종 선발 인원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2월된 인원은 수시 전형에서 서울교육대학교나 춘천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 종합전형임에도 수능 최저에 대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달된 인원들이 정시로 2월되어서 넘어왔다라고 양상을 파악하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경쟁률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 칸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먼저 수능 활용 지표를 보셔야 되는 게, 이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점수 산출과 반영에 있어서 표준 점수로 반영하겠다. 반대로 강원대학교는 100분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분위를 근간으로 산출된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능 원점수로 산출된 100분위, 그래서 100에서 나열되는 숫자로 평가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반영 영역수는 국어, 수학, 탐구. 그러면 영어와 한국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영 비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대략적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3년치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 많은 학교들은 아니지만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영 비율이 바뀐다든지 반영 과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 점수 계산할 때 조금 복잡함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년 동안 동일하면 올해 산출된 점수로 작년 사례자와 단순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반영 비율이 바뀌면 올해 학생들은 올해 기준으로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근데 이 학생과 비교해야 될 작년의 데이터들은 작년에 반영 비율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점수값이 맞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 학생을 올해 점수는 이렇지만 작년화 하여서 이제 재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3년치에서 올해와 작년의 반영 비율 또는 반영 과목 등을 반드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고 100분위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100%는 아니고 주로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교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지방대학교나 현재 우리 강원도에 자리 잡고 있는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반영이 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할 부분이 색깔이 다르다는 거를 눈치를 채셨을 텐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반영 비율은 필수 반영입니다. 필수적으로 국, 수, 탐을 다 반영하겠다. 반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선택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자료는 한림대학교의 자료인데요. 한림대학교가 정시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숫자가 조금 이상하죠. 요거는 1대 1대 1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7773 이게 아마 맞지가 않는다라고 100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럴 때 이제 모집 요강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기본적인 작업이고, 그럼 이 내용을 해석해 드리자면, 일단 70%로 반영될 수 있는 과목은 국수영이다. 그래서 국수영 중에 자동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과목이 70%가 반영이 되고, 예를 들어서 국어를 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국어를 제일 잘 봤기 때문에 1과목으로 70% 점수가 국어의 100분위가 들어갔다. 그럼 나머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수학, 영어, 탐구에서 이 과목이 30%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탐구가 빨간색 30%였으면 국수영에서 한 과목이 반영된 후에 탐구가 필수 반영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다 파란색이라면 이런 식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과목 나머지 1과목을 제외한 수, 영, 탐 중에 한 과목이 30% 반영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더 명확한 해석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의 100분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체 가상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탭을 쭉 늘려보시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국어 1등급, 국어 1등급, 2등급, 3등급의 100분위 점수보다 영어로 산정되는 이 가상 점수가 조금 높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영어의 강점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국어의 강점을 갖고 있는 학생보다 동일한 점수라면
더 한림대에 영어가 반영됐을 때 유리할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미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차트라고 해서 이제 아까 봤던 전형 분석 옆에 있는 탭인데 똑같이 학생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활용 정보는 이제 100분위와 표준 점수로 학생을 나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사례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들 중에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사례 차트 탭인데 100분위는 이제 영어가 배제된 국수 탐구의 평균치를 제시해주고 있고 표준 점수는 근데 100분위 이제 탐구 평균의 값을 제시해주고 있고 표준 점수는 조금 더 세분화하여 탐구를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별, 학과별 정보를 알 수 있고 학교별로 나의 위치가 어딘가, 내 점수가 어딘가, 그리고 이 학교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75%, 중간 25%의 값을 각각 제시하고 있고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실제 화면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자면 이런 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점수를 입력을 했을 때 빨간색이 나의 점수 값이다. 근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이제 쭉 학교들이 나열되는데 이 학생들의 최고값과 최저값, 그 다음에 사각형은 사각형의 맨 위가 75% 값, 25% 값, 이제 중간값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쭉 내가 빨간색에 위치해 있다 보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저는 이 학교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모르겠어요. 이 학교 내에서 이 학과가 어느 정도 제 성적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값이 바로 정시 사례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에 있는 학생의 성적을 보면 지금 강릉원주대라든지 강원대학교보다는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건국대 서울 캠퍼스라든지 경북대 대구 쪽에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것을 건국대 값을 아마 갖고 왔을 텐데 건국대 값을 보시면 건국대 경제학과를 이 학생이 희망한다 라고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경제학과에서 내 점수가 267이다. 근데 이 과에 작년에 280.5까지 지원을 했었고 합격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값들이 이렇게 나열되는데 이제 최저값이 265이니 나는 하위 25%에서 최저값 사이에 이 정도 언저리. 그래서 267이니까 거의 중간값과 25%값 사이에 내가 있겠구나. 그러면 중간값 밑에이니 충원 합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대략적인 그 학생들의 성적 가이드를 제시하는 게 이 사례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례 차트 옆에 지금 정시 상담까지 받고 사례 차트를 받고 그 옆에 내용을 보시면 정시 계획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정시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차후년도에 지금도 내년, 올해가 아닌 내년 정시 수시에 대한 전형 계획이 학교별로 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강원대학교에서 이러한 개요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모집 요강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 계획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강릉원주대 치의외과를 명확하게 집어넣고 정시계획을 누르면 이러한 전형으로 내년에 뽑을 것이다. 학생들을 정시에 있어서.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15명을 뽑을 것이며 반영 영역은 5과목 모두 들어가고 탐구는 2과목 모두 반영하겠다. 등등.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은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니 이것을 확인해라. 등등의 내년에 대한 예측치를 보여주는 것이 정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면서 근데 가장 우리가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반 학생을 작년의 값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 여기 네모칸 치신 부분을 보시면 수능 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값이 똑같이 나왔는데 둘 다 그 학생의 값입니다. 학생이 갖고 있는 점수 값이고 그 다음에
대교협 요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서 제시해주는 요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용어라고 봐야 되는 게 바로 누적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누적비, 사탐 누적비, 과탐 누적비로 이제 나눠져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일단 누적비는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거고요. 수능 점수는 당해년도 올해 대학별로 이 학생을 입력했을 때 그 나오는 산출되는 값입니다. 수능에서의 A 학생이 갖는 값이고 온전히 수능만 변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한림대학교가 국영수에서 70% 나머지에서 30%면 그거를 변환했을 때 값을 수능 점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점수라고 있습니다. 내점수는 수능으로만 선발하는 학교는 이 수능 점수와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반면 고려대학교 정시에 있어서 교과 전형이 있는데 그러면 교과 전형의 80%는 수능의 값, 20%는 내신 교과 등급의 값이 합쳐지는데 그 합친 값을 환산했을 때를 내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으로만 내가 비교하고자 하면 수능 점수고 그 다음에 20%의 내신이 더 반영이 된다. 그럼 그 값까지 합쳤을 때 최종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점수는. 그러면 누적비는 무엇이냐? 누적비는 이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들어온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그래서 수능 수합 자료를 표본으로 대학별로 수능 점수를 등수화했다. 즉 사례자들을 이 대학에 입력했을 때 이 대학의 값으로 변환이 되잖아요. 그 대학의 값으로 입력을 했을 때 누적비를 내린다는 거는 이 학생을 등수화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게 이제 실제 사례값을 봤을 때 이 유기 신소재공학과에 대한 누적비입니다. 그래서 내 점수의 누적비를 보면 내 전체 누적비가 9.88%고 그다음에 과탐의 누적비가 14.33. 근데 사례자들을 보면 4.45부터 쭉 내려오면 9.91까지. 그리고 과탐을 보시면 7.13에서 14.55까지 이렇게 쭉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해석하실 때 있어서 누적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접근을 한다면 여기 들어온 데이터들을 이 학과에 매칭했을 때, 이 대학의 이 학과에 매칭했을 때 서열화시켰다. 그래서 전체 누적비는 국수영탐 기준으로의 서열화, 사탐 누적비는 국수영사를 기준으로의 서열화, 과탐 누적비는 국어, 근데 수학인데 미기 응시자, 확통 응시자를 제외하고 미기과를 응시한 사람들의 서열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탐 누적비가 나오지 않는 거는 이 학과에서는 사탐을 응시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누적비는 이 학생의 국수영탐을 우리 이 과에 매칭을 했을 때 이 학생의 위치가 9.88%의 위치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 학생이 작년 사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느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정시 사례 차트는 대략적인 거를 보여드린다면 이 누적비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요소에 따라서 서열화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오른쪽에 합격 라인을 보시면 전체 누적비가 5.88까지 합격이 돼 있죠. 근데 충원 합격을 보시면 13번으로 입력된 학생이 7.55. 그 다음에 여기 밑에 38번인가로 합산이 된 학생이 9.91. 근데 여기 지금 10.75%인데 이 부분이 합격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원래 충원 합격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담임선생님 입력하시는 데 있어서 충원 합격이 아니라 그냥 합격으로 눌렀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학생도 충원 합격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작년 값에 있어서 9.91까지는 갔구나. 심지어 10.75까지 갔구나. 그럼 9.88이면 이 9.88의 값을 갖고 있는 학생이 대략적으로 서열화를 했을 때 충원 합격선에 있겠다. 심지어 이 번호를 보시면 충원 몇 번 정도로 합격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3년치 충원 데이터를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일단 학생들을 정시 상담할 때 있어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이 누적비로 접근을 합니다. 서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례자가 20%까지 붙었다. 근데 이 학생이 10%다. 그러면 누적비가 들어갔으니 그 누적비를 먼저 안정권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점수값을 이제 봅니다, 저는. 누적비를 보고 점수값을 보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오면 이 사례자들의 과목별 표준점수 100분이 등급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것과 3번 비교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누적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정시상담에 있어서 접근이 수월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대입상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봤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강원 진학 지원 시스템인 감자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감자바에서 제가 갖고 온 이제 화면이나 데이터는 대입상담 프로그램과 최대한 충돌하지 않는 부분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화면을 보시면 이제 감자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대입상담을 누르시면 쭉 학생들의 데이터와 수시감자바, 정시감자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시감자바를 누르시고 학교를 저는 강원대학교를 입력했습니다. 입력하면 그 값이 쭉 대기업 그 대입상담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분석이 있어서 더블 클릭해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이 학교에 지금 제가 이제 학생값을 안 넣고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학생값을 넣지 않고서 입력했기 때문에 사례가 안 나오는 경우고 현재 이제 감자바 데이터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 그래서 이제 비나면으로 나왔는데 더블 클릭을 하시면 사례 값에서 쭉 이제 합불 여부 그다음에 산출된 점수, 사례 점수와 100분위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대입상담을 누르시면 왼쪽에 이 부분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상담 프로그램과 감자바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대입상담 프로그램이 데이터와 점수 산출로 활용을 하시고 이제 감자바로 넘어오시면 이러한 이 지원 가능 대학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세부 점수를 설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감자바는. 그래서 수능 성적이 이 학생이 이 학과의 최고 표준 점수가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쭉쭉쭉 데이터가 나오고 이제 표준 점수에 대한 이 학과의 조합 성적 100분위에 대한 조합 성적이 나오고 그래서 대학교를 입력하고 학과를 입력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300점인데 이 학교에서 내 300점보다 내가 사례를 비교해야 되니 플러 마이너스 10점에 해당하는 학과가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고 싶다 하면 상향 10점, 하향 10점으로 설정하면 그것을 갖고 있는 값들의 대학들이 학과들이 쫙 나옵니다. 대학과 학과. 그래서 대학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학과별로 검색이 가능한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보시고 대입상담 프로그램으로 넘어오셔서 세부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감자바에서 그 상담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매우 유용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에서 사용하는 강원도만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 데이터보다는 강원도에 대한 데이터가 강하다.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관리 탭을 들어가시면 따로 강원 수능 성적 분석이라고 해서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만 나열해 놓는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 학생의 과목과 매칭할 수 있게끔 국어 과목 선택이 가능하고 수학, 탐구 이렇게 선택을 해서 표준 점수별로 쭉 나열을 할 수 있고 100분위별로 쭉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누적된 인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작년 강원도에 언어와 매체 표준 점수 134점을 받은 학생이 1명이다. 133점을 받은 학생이 3명이다. 등등 강원도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제 이것들을 서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지역인재, 정시도 이제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로 접근을 할 때
이 학생의 데이터와 이것을 비교하면 강원도에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선이 되겠구나. 그럼 지역 인재로 접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학과까지 쓸 수 있겠구나라는 가이드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점합, 누적 탭을 누르시고 과목별로 쭉 누르면 이제 아까 봤던 거는 누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단순 점수 합산에 대한 누적값인데, 그 누적값을 합을 하여 과목별이 아닌 국어, 수학, 탐구의 값을 합산했을 때 표준합이 엄매, 기하, 과학 본 친구가 395점이 한 명 있다. 쭉 해서 351점이 한 명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살짝 탭이 깨진 부분으로 보이긴 하는데 바로 왼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을 보시면 대입 상담 칸에서 왼쪽 맨 밑에 보시면 합불 사례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감자바만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인데, 내신과 수능 성적을 강원도 학생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강원대학교를 설정을 했을 때 왼쪽 세로축이 내신 등급, 오른쪽 세로축이 수능 등급,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축이 내신 등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이 얼마 정도 되는 학생들이 수능 성적을 얼마 정도 라인을 갖고 있고, 이제 평균값이나 이제 산포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강원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과에 지원을 했을 때 합불값이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실제 3학년도 써먹을 수 있지만 저는 1, 2학년에게 매우 유용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2학년들이 사실 이제 수시냐 정시냐 갈피를 못 잡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때, 자, 요런 데이터 값이 있으니 너는 정시보다는 지금의 내신을 유지하여 정시를, 수능을, 수시를 뒷받침해주는 용도로 쓰자. 또는 너가 모의고사 성적은 우수한데 내신은 이러니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좀 더 정시에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해보자 라는 등의 1, 2학년 학생들 상담할 때 굉장히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몇 건을 해석해 보자면, 요 건이 좀 특이하죠. 동그라미 친 게 합격이고, 이제 빨간색 점들 다, 그러니까 보라색, 파란색인데 이게 막 몰리다 보니까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보라색 점이 합격이고 빨간색이랑 섞이다 보니까 빨간색 점이 불합격인데, 지금 이 파란색 점 학생이 한 명 있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세로축의 수능 등급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거의 1등급대가 나오고, 근데 내신 등급은 4.5점 사이에 있다라고 보면, 감히 예측하자면 이 강원도권의 일반고일 수도 있지만 일반고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에서 1점 초반대 수능 성적으로 정시로 합격을 했다라는 건 의예과, 약학과, 그 다음에 수의대 정도로 지원한 학생으로 보인다. 그래서 헛된 희망을 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 4점대, 5점대인데 정시로 가겠습니다. 그럼 그 값을 봐라. 그 값을 봤을 때 이런 데이터는 일반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상담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이것을 숫자로 산출하여 지원자의 값이 5,723건, 그 중에 합격자가 1,953건의 값을 갖고 있고, 그들의 내신과 수능 등급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역별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상하이 10% 제의 평균값에 대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합격자 수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합격자 수들의 이제 내신 등급이 3.63이고 수능 등급이 4.71다. 그들의 수능 백분위기는 48.88이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뭐 3학년 초반 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감자발을 활용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예시만 강원대학교로 갖고 왔지 다른 대학교들도 물론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법을 적용해서 이제 대학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이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용을 해볼 차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고려대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모집 요강을 분석을 해보자면 정시성발에 있어서 가군, 일반 전형, 기타, 교과 우수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회균형, 농어촌과 관련된 전형이 이렇게 있다. 특징을 보면 수능 위주의 전형이지만 교과 우수 전형이 있다. 내신 등급 20%가 반영이 되고 수능이 80%가 반영이 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수능은 3개 영역으로 반영이 되고 영어는 감점, 한국사는 가산점. 그럼 국수탐이 비율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실제 고려대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전형입니다. 수능 100% 전형에서 수능 활용 지표를 보시면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한다 라고 대학들이 명시한 학교가 있고 명시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명시한 학교는 학교별로 탐구 관련해서 점수를 재산출하겠다. 표준 점수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고려대는 계산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입상담 프로그램이나 감자바로 이 학생을 입혔을 때는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 계산값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 반 학생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어서 실제로 많이 해보는 편인데 수동으로 계산을 계산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분의 본인 점수 합 곱하기 1번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영어 감점 플러스 한국사 가산점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것은 요 밑에 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랬을 때 반영 영역은 아까 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율로 반영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어 35.7, 수학 35.7, 탐구 2개 평균 28.6. 물론 이제 학과별로 과목이 또는 반영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영어는 감점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다음에 한국사는 가점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는 것이고 아까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20%가 내신이고 80%가 수능이니까 총 요 일반 전형으로 계산했을 때 합산값을 0.8을 곱하면 수능 점수값만 나오겠죠. 그래서 수능 점수는 너가 이런데 내신을 입히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반영 이 계열별로 반영 점수입니다. 이거 비율이 아니라 반영 점수의 값들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 점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과별로 입력했을 때 점수들이 많이 달라진다. 왜? 이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고려대 경영대학의 탭을 쳤을 때 이렇게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례자들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경영대학과 간호대학으로 동일한 학생을 넣어도 이 점수가 달라집니다. 반영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먼저 누적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점수의 누적비가 이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값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0.13부터 쭉 0.71까지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도 단순 비교하기 유용한 게 바로 백분위입니다. 그래서 백분위를 보시면 내 점수가 240인데 당연히 반영 영역에 대한 국수탐에 대한 백분위가 되겠고 그 점수가 240인데 어라? 점수를 보니 많이 부족하구나. 그럼 사실 이 학과는 물 건너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 점수를 봤을 때 내 점수가 357인데 사례 점수는 400점대로 하고 있구나. 아, 여긴 많이 힘들겠다. 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른쪽을 보시면 사례자들이 실제 세부적으로 국수 영탐에 대해서 어떠한 성적을 갖고 있느냐 요 데이터가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이게 제 방법입니다. 제 방법이니까 이거를 안 쓰셔도 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누적비를 보고 들어갔네? 그러면 이제 백분위와 표준 점수에 대한 값을 봅니다. 누적비에 반영된 인원이 43,000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점수를 비교하고 여기서도 애매하다
라고 보면 작년 사례자들의 점수와 우리 학생의 점수를 표점과 백분위로 나눠서 일일이 좀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많이 비교하는 부분이 최초 합격선보다는 충원 합격선에 있는 친구들과 많이 비교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성적 계산을 실제 수동으로 해보자면 지금 제가 갖고 온 예시값이 표준 점수가 411점, 백분위 점수가 296점입니다. 300만점에. 그래서 요것을 고려대 값으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니까 환산 점수가 686.79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수동 계산을 해봤는데 엄매를 표점 134, 확통을 표점 133,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경제는 일반적인 표점이 70인데 이 고려대학교의 변환 표준을 해버리니 70점이 되고 사문도 7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인문계 탐구는 고려대학교의 모집 요강에 따라 두 과목 변환 점수 70점, 70점, 140점에 0.8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고란이나 모집 요강별로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꼭 모집 요강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에는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값이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 모집 요강을 봤더니 이런 변동사항들이 들어갔다. 실제 이게 변동사항으로 반영됐던 사례가 있는 부분이어서 갖고 온 건데 그건 단순히 이 친구를 70 플러스 70으로 했는데 점수가 안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모집 요강을 봤더니 인문계에서 탐구 과목은 0.8을 곱하라고 했구나. 그러면 값이 또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이 동그라미 2번이 이 반영 영역에서 총점 점수의 합 560점이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값을 곱하고 여기에 모집 단위별 수능 점수 총점이라고 학교별로 제시를 해주는데 그 1000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686.7857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점수를 반올림했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대입상담 프로그램에서 산출되는 점수의 값의 신뢰도가 있으니 일일이 다 계산해 보실 필요는 없다. 신뢰도가 거의 100%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왜 보여드렸냐면 이런 수동 작업을 하는 이유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반영됐을 때 올해 모집 요강에는 사탐 점수를 그냥 단순합이 아니라 합값에 0.8을 곱해버린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점수가 안 맞는 상황에서 한번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비교적 고려대보다는 단순한 계산법을 갖고 있는 홍익대학교를 갖고 왔습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수능 전형에 있어서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15, 탐구 15, 자연계열은 이렇게 비율을 갖고 있고 전형 요소는 표준 점수 100%, 반영 영역은 내 영역, 아까 고려대는 3영역이었죠. 고려대는 영어를 감점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는 영어를 학교만의 가상 점수로 변환한 다음에 그것의 15%를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 계산 사례를 보면 엄매, 미적, 영어 이렇게 점수를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을 홍대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수능 평균 점수 플러스 한국사 가산점이다. 그래서 수능 평균 점수는 이렇게 영역별로 표준 점수 곱하기 비율 다 더하기 값이 나오는데 그러면 해보자. 아까 국어가 20%니까 자연계입니다. 국어가 20%니 132 곱하기 20%.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니까 133.7 프로그램에서 133.7 여기는 변동되는 요소 없이 그대로 반영이 잘 나왔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사실 정시로도 수시로도 강원도에서 많이 접근하는 우리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인 강원대학교의 사례인데 그래서 제가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를 항상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지원이 많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학교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원대학교는 100분위가 반영이 됩니다. 표준 점수가 아닌 100분위. 반영 영역 4개니까 영어도 가상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이 되겠구나. 인문, 자연 이렇게 나눠서 반영이 되고
재작년까지 있었던 지역인재 전형은 일반 학과에서 폐지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보면 유형 1, 2, 3으로 해서 조건들이 달리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학생들이 성적만 보고 저 농업생명과학대학교 갈래요 했는데 다행히 과탐 필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탐을 본 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하죠. 근데 반면 사탐을 보고 내 성적대가 자연과학대학에 있는 학과가 맞다 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선발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대학교는 유형2에 해당하는 과탐 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탐을 응시한 학생이 아무리 성적을 뛰어나도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미묘한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수시도 마찬가지지만 수시도 이제 수능 최저에 과탐을 반영하냐 사과탐을 다 반영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이런 세부 요소들을 모집 요강에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야 이제 학생들의 대학 지원에 있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사범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범대나 수의대, 의대, 약대도 이제 수학에 대한 조건이 또 달린다. 과탐 필수도 당연하고 수학도 미기를 응시해야 된다. 반면 그럼 과탐을 봤을 때, 수학을 봤을 때 어떻게 되냐? 가산점을 적용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또 가산점이 있는 학과가 유형 1, 2에 있고 아닌 과가 3번에 아무리 과탐, 수학을 해도 가산점 안 준다. 이런 영역도 있으니까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실제 사례 계산을 보시면 사범대는 수학과학을 응시한다 그래서 유형 3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점은 없고요. 그 다음에 국어교육과로 제가 100분위를 적용해 봤는데 엄매 98, 확통 61, 영어 3등급, 생윤, 윤사 이렇게 100분위 점수를 받았다. 근데 지금 영어는 이렇게 반영이 될 거고 등급별로 한국사는 이렇게 가감점이 되는데 강대가 단순히 뭐 1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되면 계산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100분인데. 근데 강대는 5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439.5가 나온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비율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그랬을 때 국어가 이 학생이 100분위에 98이니 500점에 30%가 국어가 반영이 되는데 500점에 30%면 150점이죠. 그래서 이런 비율 계산을 따지면 이 학생의 점수가 147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비율대로 계산을 하면 딱 439.5인데 탐구 가산점이 또 적용이 되면 점수가 이렇게 448.4가 된다. 그럼 지금 프로그램상 점수와 가산점이 적용된 점수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0점 정도, 8.9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반드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모집 요강을 보시고 가산점이 있느냐로 계산을 해서 작년 사례자와 비교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강원대학교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이면 필수 반영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100분위 4개가 이런 비율로 적용이 된다. 그랬을 때 국어교육과를 보시면 누적비가 나오죠. 그리고 좀 오른쪽으로 제가 화면을 끌고 온 건데 70% 컷 누적비가 있습니다. 70% 컷이 19.3인데 나의 누적비가 예를 들어서 8점대다. 충분히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분위 점수 환산을 한 것을 보고 사례자들의 점수와 또 비교하고 이런 3번 정도의 작업을 하면 정시의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림대학교를 살펴보자면 한림대학교 올해 발표된 모집 요강의 자료를 따온 부분인데 동일합니다. 1순위, 2순위. 동일한 부분이고 의예과와 간호학과, 글로벌 학부는 좀 반영 방법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어가 일반적인 국어, 수학 2, 3등급의 100분위보다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림대학교는 영어가 1과목으로 적용됐을 때 유리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거고 가산점 부분이 강원대학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자연과학대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쿨까지 가산점이 적용되고 미적 기하
과탐 1, 2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겠다. 물론 4탐도 점수가 됐을 때 지원이 가능한데 점수가 근데 꽤 큽니다. 이게 수학이 10%, 과학이 10%. 그럼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내가 수학을 미적을 봤어요. 근데 1과목으로 영어가 적용이 됐고 2과목으로 국어가 적용이 됐어요. 그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미적을 봤다 그래서 무작정 10%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내 과목이 한림대학교의 1순위와 2순위에 적용됐을 때만 가산점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미적을 봤는데 나는 영어, 국어가 적용이 됐다. 그럼 가산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의 1순위 과목이 수학이고 2순위 과목이 과탐이다. 그러면 두 영역에서 10%, 10%씩 10%에 70%, 10%에 30% 점수를 받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학과에 있어서는 뭐 물론 점수마다 편차가 크겠지만 1순위 수학, 2순위 과학인 친구와 1순위 국어, 2순위 사회탐구인 친구의 동일 점수다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수학과학인 친구가 점수가 올라가겠죠. 가산점이 붙으니까.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올해 적용이 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혹시 이 학생이 수학과학으로 적용이 된다면 요 학과 정도는 한번 데이터를 입혀보면 한림대학교는 복수전공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과에 들어가서 복수전공을 할 생각이다 하면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학과를 간다. 법학과를 쓰고 그다음에 자연과학대를 쓴다 했을 때 동일 점수인데 A 학생이 1순위 수학, 2순위 과학이다. 그럼 자연과학대학의 점수가 더 높게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실제 사례로 보시면 바이오메디컬 학과로 했을 때, 자, 이 학생의 등급을 보니 국어가 100분위 71, 수학이 59, 영어 2등급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탐구가 57, 40. 그럼 당연히 점수 환산을 했을 때 1순위 과목은 영어입니다. 2등급이니까 95로 잡히게 되고, 두 번째 과목으로 엄매가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7대 3으로 점수를 매기면 878점이 적용이 되고, 이 학생은 영어와 국어를 썼으니 바이오메디컬 학과에 있어 바이오메디컬 학과가 자연과학대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가산점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왜? 수학과 과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림대학교의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특정 한 과목을 잘한 친구들이 정시에 많이 합격하는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2, 3등급 수능 관련해서 2, 3등급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한 과목이. 그리고 이 과목도 3, 4등급. 그래서 네 영역 중에 두 영역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면 한림대학교에서 점수 환산이 높게 책정이 될 것이다 라고 접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실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정시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민인 부분이 무엇이냐. 올해와 작년에 표준 점수가 다릅니다. 표준 점수 가장 상위 점수부터 올해 작년의 난이도랑 이제 응시자들이 반영이 되면서 점수의 차이가 나는데, 분명 작년에 똑같은 100분이면 수학 표준 점수가 128이었는데 올해는 115가 돼버린다. 근데 작년 애들과 올해 이 학생을 비교를 하려면 올해 점수 산출로는 작년 점수 산출과 안 맞잖아요. 표준 점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매칭하는 일종의 방법, 오류의 범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 대학에서 선택 과목 간 유불리, 즉 탐구 과목에 있어서 선택 인원에 따라 표준 점수를 재보정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서울대학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등등 대학교에서
이것들을 급간을 조정해서 학교만의 탐구 점수를 다시 발표를 한 거고, 표준 점수를 100분위에 의해서 조정시켰습니다. 점수를. 그래서 대학별로는 대다수가 비슷하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따라서 각 학교별 입학처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꼭 보셔야 됩니다. 단순 표준 점수로 접근을 하시면 이 점수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입상담 프로그램에서 적용되는 점수는 그냥 표준 점수입니다. 근데 대학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를 내세웠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또 오류의 범위를 좀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학교별로 사탐, 과탐 따로 내는 경우도 있고 통합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예시로 경희대학교 재작년 데이터를 좀 갖고 와봤는데, 이렇게 인문사회 체육은 이렇게 제시한다. 이거는 과목별로 좀 통합을 한 건데, 자연계열은 과탐, 직탐만 이렇게 반영한다.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요 성적을 변환시킨 값을 과목별로 적용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생활과 윤리에서 원점수 48점에 100분위가 99여서 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표준 점수는 70점입니다. 근데 경희대에서 변환을 시킨 점수는 69.17이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보다,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점수보다 이 학생의 점수는 몇 점이 떨어졌냐? 약 0.8점이 떨어진 값으로 책정이 되는 거죠. 동아사도 마찬가지로 65인데 지금 선택인원, 시험의 난이도, 이런 표준 편차 등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2점이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00분위 97의 1등급 표준 점수가 여기서 5점이 차이가 나지만 변환 표준 점수로 돌렸을 때는 2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선생님들이 인식을 하고 학생들을 상담해 주셔야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과탐으로 옮겼을 때 지구과학 1은 일반적인 수능 성적표에 65점으로 표준 점수가 잡히면 실제 경희대학교는 64.35로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를 정시로 접근을 하실 때는 꼭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한 오차 범위를 줄이시거나 늘리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정확한 상담이 된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시를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첫 번째, 계산법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학교 내에서 학과별로 반영되는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제시되는 값은 일반적인 값들이 적용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변환 표준 점수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수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그랬을 때 프로그램상에 있는 사례들과 비교할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대학에서 발표한 대학별로 발표한 100분이라든지 평균 표준 점수랑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오류들로 인해서 좀 어려운 거예요. 오류가 아니라 오차들로 인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이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확인이고, 두 번째는 이전 연도와의 성적 비교가 반드시 들어가야, 왜냐, 표준 점수가 매년 다르게 잡히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랬을 때 올해 우리 학생은 올해 표준 점수 값으로 나오는 거고, 작년, 재작년의 사례자들은 작년, 재작년의 표준 점수 값으로 학생들이 점수가 잡힙니다. 그러면 올해 점수와 작년 점수를 매칭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점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산정되는 점수의 범위가 다른데 그거를 1대1로 매칭을 시킨다. 그럼 매칭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올해 우리 학생들을 작년 사례자와 비교를 하고자 한다면 작년화 시켜야겠죠. 이 친구를. 왜냐하면 대입상담 프로그램이나 감자바에 제시된 사례자들은 작년 점수인데 올해 점수와 비교를 한다면 이 사례자들을 싹 다 올해 점수로 환산해도 돼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사례자들을. 그러면 이 한 명만 작년화 시키면 여러 명이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한 입시 진학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비교한 엑셀 파일들을 받아보실 텐데, 그랬을 때 이게 2023년, 22년 자료이긴 하지만
제가 이걸 올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오른쪽을 작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국어 영역에 대한 표점을 보니 올해는 표준 최고 점수가 134점부터 출발을 한다. 그렇게 내려온다. 반면 작년 친구들은 149점부터 표준 점수가 출발을 한다. 그러면 이 표준 점수대로 쭉 나열되는 백분위 값들이 밀리겠죠. 작년보다 올해 애들이 밀려서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걸 단순 비교가 안 되니까 올해 친구를 작년화시키자. 어떻게 시키면 되냐? 먼저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표점 이 학생이 125점이에요. 표점이. 그러다 보니까 100분위로 환산을 하니 95입니다. 100분위 점수가. 근데 더 정확한 값은 요 정확한 100분위 94.730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얼추 가이드를 잡을 때는 95로 보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 친구를 표점 125에 100분위 95 인 친구를 작년화 시키려면 작년 점수의 95에 위치해 있는 친구랑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95에 있는 위치에 있는 친구가 94.93 하나 약 0.2%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둘 다 2등급이고 95에 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올해 95니까 작년에 95랑 비교하면 되는데 이 95인 친구는 작년에 몇 점이었냐 표점이 이렇게 따라가 보니 129점에 책정이 된다. 그러면 이 A 학생이 올해 100분위에 따라 표점이 125지만 이 친구를 작년 친구의 데이터로 환산을 하면 표점이 129가 된다. 그러면 올해 점수는 125로 잡히겠지만 사례를 비교할 때는 129로 환산해서 점수 데이터를 변환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학교별로 학과별로 상이하지만 어느 학교는 그냥 대기업 거만 따라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교들은 표준 점수를 적용할 때 있어서 작년화를 좀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처음부터 이제 가이드를 잡고서 학과들이 축소가 될 거고 누적비, 표준 점수, 100분위, 사례자들의 4개 영역 점수 비교해서 이제 후보들이 나오겠죠. 한 5개 후보 1번부터 5번 대학이 나왔다. 그러면 그 대학교에 대한 더 세밀한 작업이 들어가려면 첫 번째,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해봐라. 두 번째, 작년화 시켜서 한 5개 정도는 저희가 그래도 수동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은 뭐 20개 대학을 수동 계산을 해라 라는 게 아니라 이 작업을 통해서 추려진 학교들, 최종 후보 라인들 중에 이제 3개의 학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작년화 시키는 모집 요강을 보고 계산법, 계산기로 저희가 수동 작업을 해서 정확한 값을 비교하면 물론 오차는 있겠죠. 그러나 그 오차의 범위를 정말 최소화시켜서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대입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감자바라는 강원진학지원센터 강원도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고 그 사용법을 보시면서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세분화해서 학생들에게 정시 상담을 진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사례 분석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꼭 모집 요강을 보시고 학교별로 계산법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후보군들이 쭉 추려진다면 누적비, 그 다음에 100분위, 표준점수, 사례자들의 점수를 통해서 후보군이 쭉 추려진다면 마지막에는 이제 수도권이면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도 저희가 할 일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학과별로 가산점이 있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추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추려진 데이터로 작년화 시켜서 물론 100분위는 작년화 시킬 필요는 없으십니다. 근데 표준 점수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학과는 작년화 시켜서 비교를 해보신다면 더 정확하고 안전한 정시 상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의 설명을 이로써 마치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